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레이첼 린드 부인이 제대로 충격을 받다. Mrs. Rachel Lynde is properly horrified. 앤 셜리! 네. 앤이 초록지붕집에 온 지 2주 만에 린드 부인이 찾아왔다. 린드 부인이 이렇게 늦은 건 엄밀히 말해 부인의 잘못은 아니었다. 이 선량한 부인은 지난번 초록지붕집에 방문 이후 때 아닌 독감을 호되게 알아서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했다. 린드 부인은 병치레가 잦은 편이 아니라서 자주 아픈 사람들을 보란 듯이 비웃었는데 독감만큼은 이 세상에 여느 병과 달리 하늘이 내린 특별한 재앙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메시와 마릴라가 데려온 그와 아이에 대한 궁금증을 주체할 수 없었던 린드 부인은 외출해도 좋다는 의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초록지붕집으로 달려온 것이다. 에이번리에는 이미 세 사람을 둘러싼 온갖 이야기와 추측이 무성했다. 애는 지난 2주 동안 깨어있는 시간을 알차게 보냈다. 주변의 크고 작은 나무들과는 벌써 친해졌다. 오솔길이 사과 가수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넓어지다가 삼림지대를 지난다는 것도 알아냈다. 애는 예기치 못한 변화들이 황홀하게 펼쳐지는 그 길을 끝까지 탐색하며 개울과 다리를 건너고 전나무 숲을 지나고 야생 벚나무 터널 아래도 걸었다. 고사리 같은 식물들이 땅을 뒤덮은 길모퉁이며 단풍나무와 마가목이 울창한 샛길도 있었다. 애는 골짜기 아래 샘과도 친구가 되었다. 아주 깊고 맑은 얼음처럼 차가운 샘이었다. 매끈한 붉은 사암과 손바닥같이 생긴 물고사리 잎들이 샘을 둘러쌌고 샘 너머에는 개울을 건너는 통나무 다리가 있었다. 날아갈 듯한 앤의 걸음은 통나무 다리를 건너 나무가 우거진 언덕으로 이어졌다. 그곳은 쭉쭉 뻗은 전나무와 가문비 나무가 울창해서 늘 땅거미가 내린 듯 어스레했다. 주변에는 숲에서 피는 꽃들 중에서도 가장 수줍음 많고 사랑스러운 여린 방울꽃들이 지천에 피어 있었고 작년에 피었던 꽃들의 영혼인 양 빛깔이 엷고 고결한 별 모양 꽃들도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거미줄은 나무들 사이에서 은빛 실처럼 반짝였고 긴 전나무 가지와 술 같은 잎들은 오순도순 이야기라도 나누는 것 같았다. 애는 이따금씩 놀아도 된다고 허락받은 30여 분 동안 이렇게 온갖 황홀한 탐험을 했다. 앤이 새로 발견한 것들을 메슈와 마릴라에게 들려주면 두 사람은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렇다고 메슈가 귀찮아한 것은 아니었다. 메슈는 얼굴 가득 즐거운 미소를 띠고 앤의 이야기에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마릴라는 이 수다를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너무 빠져들었다 싶으면 입 좀 다물라고 얼른 한 소리하며 앤의 입을 막아버렸다. 린드 부인이 찾아왔을 때 앤은 쏟아지는 밝은 저녁 햇살을 받으며 과수원에서 살랑살랑 나부끼는 무성한 풀밭을 발길 가는 대로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 선량한 부인에게는 그동안 아팠던 이야기를 시시콜콜 늘어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맥박은 어떻게 뛰었는지 린드 부인이 어찌나 신나게 얘기하던지 마릴라는 독감도 걸릴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야깃거리가 바닥나자 린드 부인은 초록지붕집을 찾아온 진짜 이유를 꺼냈다. 당신과 매슈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보다 더 놀랐을까요? 놀란 마음이 이제야 좀 진정되고 있답니다. 그런 착오가 있었다니 너무 딱하게 됐어요. 돌려보낼 수는 없었나요? 린드 부인이 동정심을 보였다. 하지만 표정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것을 읽어낸 마릴라는 애초에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 보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메시 오라버니가 아이한테 마음이 갔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나도 그 애가 마음에 들어요. 결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집안 분위기가 벌써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가 정말 밝더라고요. 엄청난 책임을 자청해서 떠맡았네요.
더군다나 마릴라는 아이를 키운 경험도 없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성격이 어떤지 잘 알지도 못할 테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도 알 길이 없고요. 물론 상심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마릴라. 린두 부인은 걱정을 내비쳤다. 상심하지 않아요. 나는 일단 마음먹으면 잘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앤을 보고 싶으실 텐데 들어오라고 할게요. 마릴라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때 과수원 나들이를 마친 앤이 생기 넘치는 얼굴로 집으로 뛰어들어오다가 뜻밖의 낯선 사람을 보고 당황해서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고아원에서 입던 꽉 끼는 짧은 혼방 원피스 아래로 길쭉하니 볼품없는 깡마른 다리를 한 애는 확실히 어딘가 묘하고 이상한 모습이었다. 얼굴의 주근깨는 오늘따라 유난히 더 도드라져 보였고 모자를 쓰지 않은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져 그야말로 엉망에다 어느 때보다 더 빨갛게 물든 듯했다. 이런, 확실히 두 사람이 얼굴을 보고 결정한 것은 아니구나. 린두 부인이 힘주어 말했다. 린두 부인은 마음속 말을 거리낌이나 치우침 없이 하는데 자부심을 느꼈고 또 그 때문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인기도 있었다. 마릴라, 깡마르고 못생긴 아이로군요. 얘야, 이리 와봐라.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주근깨가 어쩜 이렇게 많니? 게다가 머리는 홍당무처럼 빨갛고. 얘야, 이리 오라니까. 애는 그리로 가긴 했지만 린두 부인이 바라던 대로는 아니었다. 애는 부엌바닥을 한 번에 껑충 뛰어 린두 부인 앞에 다가섰다. 얼굴은 분노로 빨갛게 달아오르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으며 가녀린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애는 발까지 구르며 감정이 북받치는 소리로 울부짖었다. 저는 아주머니가 싫어요. 아주머니 같은 사람 싫어요. 싫어요. 싫다고요. 증오에 못 이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발을 구르는 소리도 점점 커졌다. 깡마르고 못생겼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주근깨가 많고 머리가 빨갛다니요. 아주머니는 예의 없고 무례하고 인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앤! 마릴라가 깜짝 놀라 소리 질렀다. 그러나 앤은 주먹을 꽉 쥔 채 당돌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린두 부인을 마주봤다. 격렬한 분노가 증기처럼 뿜어져 나왔다. 앤은 씩씩대며 같은 말을 되뇌었다. 어떻게 제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죠? 아주머니라면 좋으시겠어요? 뚱뚱하고 둔하고 상상력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다는 말을 들으면 좋으시겠냐고요. 이런 말 때문에 아주머니 기분이 상했대도 전 상관 안 해요. 아주머니 기분이 상했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는 주정뱅이 토마스 아저씨보다 더 큰 상처를 제게 주셨어요. 전 아주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절대로. 쾅쾅. 이런 성질머리를 봤나? 린두 부인이 질겁한 얼굴로 소리를 쳤다. 앤, 내가 갈 때까지 내 방에 가서 기다려라. 마릴라가 간신히 입을 떼며 말했다. 앤은 눈물을 터뜨리며 복도문을 획 열어젖혔다. 현관 바깥벽 위의 함석들이 덜거덕거리며 울어댈 정도로 문을 쾅 닫은 다음 회오리 바람처럼 복도를 지나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위에서 쾅 소리가 묵직하게 들린 것으로 보아 동쪽 다락방 문도 같은 기세로 닫은 모양이었다. 세상에 저런 아이를 키우는 마릴라, 당신이 전혀 부럽지는 않네요. 린두 부인이 잔뜩 굳은 얼굴로 말했다. 마릴라는 어떻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그때도 놀라웠지만 나중에 돌이켜봐도 기가 막힐 만한 것이었다. 외모를 가지고 아이를 비웃으면 안 되죠, 레이첼. 마릴라 커스버트, 설마 저렇게 성미고약한 아이를 역성드는 건 아니죠? 방금 봤잖아요. 린두 부인이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아이를 두둔할 생각은 없어요. 아이가 몹시 버릇없이 굴었고 나중에 따로 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아이를 너그럽게 대해야 해요. 저 애는 옳고 그른 게 어떤 건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레이첼 당신도 아이한테 너무 심했어요. 마릴라가 천천히 말했다. 마릴라는 마지막 말을 담아두지 못해 덧붙이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다. 린두 부인은 자존심이 상한 얼굴로 일어섰다. 그래요. 앞으로는 꼭 말조심을 하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 아이의 기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니까요. 아, 아니요. 화난 거 아니에요. 염려 마세요. 당신이 너무 딱해서 화낼 여력도 없네요. 아무튼 저 아이 때문에 고생 좀 하겠어요. 내 말은 들은 것 같지도 않지만 아이를 열이나 키우고 2명을 먼저 보낸 내가 굳이 충고 한마디 하자면 아이랑 그 얘기란 걸 할 때 굵직한 자작나무 회초리를 쓰세요. 저런 아이한테는 그게 제일 알아듣기 쉬운 말이거든요. 성미를 보니 머리색하고 딱 어울리는 것 같군요. 어쨌든 잘 지내요. 마릴라. 전처럼 가끔 우리 집에도 들르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봉변을 당하고 모욕을 받아서는 내가 여기 오는 건 당분간 힘들 것 같네요. 정말이지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에요. 말을 마친 린두 부인은 휑하니 나가버렸다. 늘 뒤뚱뒤뚱 걷는 뚱보 부인에게 휑하니 나갔다는 표현이 과연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마릴라는 딱딱하게 구는 얼굴로 동쪽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며 마릴라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방금 전 일로 마릴라도 적잖이 당황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린두 부인 앞에서 그런 성질을 부리다니. 참으로 운도 없지. 그러다 문득 마릴라는 앤의 성격에서 심각한 단점을 알게 돼서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창피했다는 사실에 불편한 기분을 느끼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앤에게는 어떤 벌을 주어야 하지? 린두 부인이 친절하게 조언한 자작나무 회초리는 그 집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마릴라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아이에게 매를 든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발끈한다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앤이 제대로 깨우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벌을 찾아야 했다. 앤은 침대에 엎드려 얼굴을 파묻은 채 펑펑 울고 있었다. 깨끗한 침대보에 진흙투성이 정화를 벗지도 않고 올라간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앤. 마릴라가 조금 온화한 목소리로 앤을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앤, 당장 침대에서 나와 내 얘기를 듣거라. 이번에는 훨씬 엄한 목소리였다. 앤이 꼼지락꼼지락 침대에서 내려와 옆에 놓인 의자에 똑바로 앉았다. 얼굴은 퉁퉁 부어 눈물로 얼룩졌는데 두 눈은 고집스레 바닥만 쳐다봤다. 잘하는 짓이구나, 앤. 부끄럽지도 않니? 그 아주머니는 저한테 못생긴 빨강머리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앤이 말대꾸처럼 어정쩡하게 항변했다. 앤, 너도 아주머니께 그런 식으로 화내며 말할 권리는 없다. 난 너 때문에 부끄러웠다. 너무 부끄러웠어. 내가 린두 부인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길 바랐는데 오히려 날 망신시켰다. 린두 부인이 내 머리가 빨갛고 못생겼다고 말한 게 그렇게까지 화날 일이었는지 잘 모르겠구나. 너도 내 스스로 그렇게 말하곤 했잖니.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그렇다는 걸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제 성격이 못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르면서 숨이 꽉 막혔단 말이에요. 아주머니께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앤이 훌쩍거리며 대답했다. 아무튼 오늘 내 소개 한번 제대로 했구나. 린두 부인은 좋은 이야기거리가 생겼으니 어딜 가든 내 얘기를 하고 다닐 테고 그렇게 흥분해서 화를 낸 건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앤. 아주머니도 빼빼 마르고 못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보세요. 앤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듯 말했다.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마릴라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주 어렸을 때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마릴라를 보고 어떤 사람에게 어쩜 저렇게 까맣고 못생겼는지 가엾기도 하지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날 입은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까지 꼬박 50년이 걸렸다. 마릴라는 앤의 말을 수긍하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앤, 나도 린두 부인이 내게 했던 말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린두 부인은 워낙 말을 거침없이 한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린두 부인은 내가 오늘 처음 본 사람이고 어른이야. 나를 찾아온 손님이었고 이 3가지 이유만으로도 넌 린두 부인에게 공손해야 했어. 오늘은 너도 예의 없고 건방지게 행동했으니까
말하던 중에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벌이 마릴라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린두 부인에게 찾아가서 화를 내서 무척 죄송하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거라. 전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주시는 벌은 어떤 벌이라도 받을게요. 뱀과 두꺼비가 있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저를 가두고 빵과 물만 주셔도 불평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린다 아주머니한테 용서를 구하진 않겠어요. 애는 울적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사람을 가두는 일은 없단다. 게다가 에이번리에 그런 지하 감옥도 없고. 하지만 린두 부인에게 사과는 반드시 해야 해. 사과할 마음이 들 때까지 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거라. 마릴라가 딱딱하게 말했다. 그럼 영원히 방에서 살아야겠네요. 린다 아주머니께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전 미안한 마음이 안 들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를 속상하게 한 건 죄송하지만 린다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속이 후련했거든요. 미안한 마음도 없는데 미안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상상조차 안 되는 일이라고요. 애니 애처롭게 말했다. 마릴라가 몸을 일으켰다. 아마 내일 아침이면 상상하기가 한결 쉬워질 게다. 밤새 내가 한 행동을 생각해보면 마음가짐도 좀 달라질 거고 초록지붕집에 살게 해주면 착한 아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더니 오늘 저녁에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구나. 마릴라는 분노로 출렁이는 앤의 가슴에 묵직한 한마디를 던지고는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부엌으로 내려갔다. 앤에게 화가 난 것만큼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말문이 막힌 린두 부인의 표정이 떠오를 때마다 웃음이 나와 입이 실룩거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크게 한바탕 웃고 싶었기 때문이다. 잘 들었나요? 앤이 린두 부인에게 사과를 할까요? 다음 이야기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스크립트 있어요. 스크립트 보세요.